네, 지금 혹시 저희 뒤에다가 방명록이나 명함을 전달하지 못하신 저 어르신들, 선생님께서도 뒤나 옆에 저 진행자분들이 있으니까 명함을 주시면 저희가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춤의 진심 제주에서 여는 북콘서트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해야겠죠? 예, 국민들의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에 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나요? 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미아어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사회자 카드가 너무 쉽지 않았는데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개를 우리학을 귀한 어르신들 소개를 하고 토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 두 분,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또 계신 두 분, 지난 부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바로 이 지역 제주시를 지역구시도 하시죠. 삼성원 우리 김은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인사 와서 드리겠습니다. 동선 후보 구의범 전 한결의 부모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추미애 의원님께서도 참여했던 시포지엄 오늘 행사를 같이 하셨는데 국내전북 때 문화부 장관님 하셨죠. 김성재 장관님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으로 해드려야 할 것을 원하게 되는데 쪽지가 많아서 오신 분들 순서대로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조훈 전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 4.3 유족회 정문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호남영회에서 오셨네요. 중국 호남총연합회 최승모 회장님, 이정천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한국전력볼에서 서경무 지사장님 오셨습니다. 호남영회 제주회의회장 강수봉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정권 전부터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성희 서귀포 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정보발전 전재순 소장님 오셨고요. 건강보건공단 제주위원장님 송황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원 전 기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김두현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제주도 호남을 많이 오셨는데요. 지역 회장단 어르신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58년생인데요. 58년 무술생 친구분들 정대현, 김정우, 유경혜, 김영래, 오금생, 강봉재, 천대웅, 산행의 제주도의 벗들 함께 하셨네요. 광주의 별송사의 옥룡 스님 오셨습니다. 예.
박종민 광주전남 무술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노무현재단 제주 지부장님 박충호 경기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남상대주 평화통일불교협회 상임이사님, 남상대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정수 정통민주발전협의회 제주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노조에서 여러분 오셨네요. 주택관리공단 노조의 김용래 위원장님과 사무님도 오셨습니다. 한국마사회 노조 이유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전 KPS 박경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KT 제주본부 조승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 김성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명단이 안 나온 게 좀 있는데 혹시 제가 우선적으로 소개 못 올린 예. 예, 우리 도당의 사인고문님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 강수봉 제주도 호남향의 협의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보시는 대로 의원님과 사회자 없이 아는 눈빛이 마주치면 또 소개해 올릴 분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회는 아까 사전 행사에서 멋진 제주 자유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오미연 선생님께서 이끌어주실 겁니다. 우리 오미연 방송님께서는 1993년 포항 KBS에서 방송활동을 시작해서 2005년 제주 KCTV에서 삼촌 어디간수과 프로그램을 보내가지고 제주어를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아주 구수하게 소개하면서 제주어의 대표 인물로 불리는 언어의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네, 준비가 되셨죠? 네, 오미연 사회자님을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떤 삼촌들 패널 들어오실까? 예, 들어오실까? 예, 방금 소개받은 삼촌들의 영원한 적대 제주 방송의 오면입니다. 야, 오늘 나 이 자리에 오게 일어났냐? 우리 여기 보좌관님, 비서관님들 나에 대한 조사? 아이고 나도 모르는 걸 막게 멋있지라. 오면이가 누구고? 뭐 사투리 방송인 나 그 전에 근무했던지 나도 잊어버렸던 행사 뭐 나라는 게 이것이 바로 진짜 정말 뭐라 그럴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부터 또 우리 모시는 분들 모든 분들도 정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이렇게 좋은 분들만 모시려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화면에서만 보고 어떤 뉴스상에서만 듣던 이런 분들 우리 의원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뵌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같이 오늘 이후로 정말 더 좋은 화기애애한 화합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대본을 받아봤더니 야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제주 도민입니다. 도민. 예, 제주도민 명예도민 박수 한번 맞으십시오. 네, 제주 사각 연예 도민 1호라고 합니다. 그 타이틀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58년 개띠하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58년 개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58년 개띠생이셨군요. 예. 그래서 좀 억센가 봅니다. 제주도 말로 요망진자라고 합니다. 자, 억세기도 하고 그리고 똘똘하고 아주 지혜롭고 그런 야무진 분을 제주도 사람들은 요망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오늘 요망진 추미애 의원님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8년 대구 달성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남산초등학교 군함여중 경북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면서 82년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5년 이후에는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전주지법, 광주고법을 두루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은 95년에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현재 헌정사상 최초로 자기네 지역이 아닌 서울 수도권 선출직 4선의원의 그런 아주 굵직한 이력을 지닌 야권 유일한 여성 대권 후보로 통합니다. 어떠세요? 자, 어떤 평화를 외치는 잔다르크 잔다르크하지만 오늘은 우리 추다르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망진 대한민국의 여성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시면서 예, 계속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망진 여자. 요망진이 의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야무지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은 요망진 사람이라는데, 요망진 여자를 제가 직접 자살을 한 CD를 제가 우리 의원님께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께 요망진 제주의 딸 제주방송이 운명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썼습니다. 야, 오늘요 제가 이 책 한 권을 며칠 전에 받아봤습니다. 쭉 읽으면서 가슴이 참 미어 터지기도 했고, 아,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제주도가 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화기애애 분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추미애 의원님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선의원이시거든요. 굉장히 대한민국의 거물급 의원이신데, 저는 그래서 머리도 아니면 어떤 무슨 옷도 굉장한 어디 디자이너의 옷을 입지 않을까, 머리도 어디 헤어 무슨 디자이너가 막 따라오고 메이크업 막 하면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머 정말 언니예요, 동네 언니. 예?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오늘은 좀 잘 보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좀 드라이를 신경 써서 했는데 좀 괜찮을까? 집에서 하시는군요. 선수. 예, 이혼을 하려면 이런 미용 기법도 좀 뛰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하는 것도 뛰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배우신 거죠? 네네. 생각하시고. 일주일 만에 제주도 오셨네요. 일주일 만에. 네, 올해 5살 마침 네. 66주년이고 또 국가가 추념일로 지정한 날인데요. 아니 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추념일로 이렇게 지정되기 위해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여기 다 뭐 유족회, 좀 앞으로 당길까요? 예. 자, 잠시만 끌고 갈게요. 우리 제주도 삼촌들하고 좀 더 가까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유족회 우리 김전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오랜전부터 이게 특별법으로 통과되기 위해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간다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제주가 사실은 저는 좀 부채의식이 좀 생겼어요. 이 제주가 그냥 관광지 아름다운 곳 이렇게만 알아서 나중에 이 제주의 아픔, 상처를 좀 알고 난 뒤에, 야, 무식한 것도 남한테는 엄청 큰 상처를 주는구나, 이렇게 좀 그런 역사적 부채의식이 제 마음속에 깃들면서 이제 이 문제를 2000년 되기 전에 풀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못 풀
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풀려가려고 실타래가 풀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의 딸로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는 묶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의 이런 곳, 우리 운명에 관한 것이니까 그 운명의 쇠사슬을 우리가 풀어야지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주만의 문제,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그냥 여러분과 같이 갔으면 저도 막 아팠던 거죠. 사실은 고생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신 거고, 이 자리에 그런 증인들이 또 다 계시는 거고요. 제가 한 일은 이렇게 조금 수면 위로 좀 올리는 것.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한테 좀 일깨움을 드리는 것. 그런 거였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책이 물러서지 않는 진심입니다. 이건 소설 쓰셨고, 그리고 또 자작시까지 내셨어요. 그것도 꽃비. 이 꽃비라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좀 애잔해지면서 좀 약간 쓰라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네. 꽃비. 어떤 건가요? 꽃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제주 4.3 일주일 전에 66주년 추념일에 와서 나가는 길에 평화공원을 나서는 길에 바람이 휙 부는데 때이르게 찾아온 벚꽃 잎이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행사장에서 까마귀가 조용한데 깍깍 울더라고요. 이게 까마귀 울음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고 그 꽃비가 이제 추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타상 희생자분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노을노을 이렇게 날아가시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그 자작시를 쓰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념일을 마치고 그날따라 청년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가셔버리는지 네, 마치 못 올 때로 온 것처럼 그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듣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어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에 공항까지 한 3km 이상, 한 4km 되는 길을 제가 무작정 정처 없이 걷게 됐어요. 그 꽃길을 맞으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른 시입니다. 네, 그러면 네.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직접 육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뒤에 거 이렇게 나와고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곱차상하십니다. 66년 만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제주 4.3에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꽃비 까마귀 높이 날아 깍깍깍 원혼들의 전령사 마냥 구름을 토해낸다. 때이르게 찾아온 벚꽃은 하염없는 꽃비를 뿌리며 원혼들의 손짓인 양 바람에 흩날린다. 날 버린 줄 알았던 이 땅에 오늘이 이리 오면 되는 것인데도 왜 그리 봄이 온 것인가. 할망 하루방 이제 쉬너 그러며 꽃바람 타고 저 하늘로 훨훨 각서해. 눈물 흘릴 영수를 적시고 계시는 거. 아유, 어떡해요. 나 여기 들었는데, 나를 버린 줄 알았더니 이 땅에. 네, 그래도 안 버렸구나. 네, 이 뜻이 정말, 저도 달아오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하시는데요.
그러면 자 이제 커피 얘기 그만하고 다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자 그러면 끝나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당시 집권여당인 이제 4.3 특위 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네. 4.3 수영 임명부를 발견하면서 4.3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4.3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는 것이, 네, 그 제도민들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면서 4.3 제1로 명예의 도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또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굉장히 진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때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조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 직접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 지금은 당감협회라고 할 만큼 그 당시와 다르죠. 그때는 4.3을 꺼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던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이제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해낸 그 대통령님마저 사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분이 아니었어요. 항상 평화통일과 민족의 비전을 얘기하시면 친북 용봉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색깔칠을 해온 반대 세력이 더 힘이 컸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공약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집권하고도 세력이 약했고 그런 강고한 그 이념의 벽을 깨부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주 4.3은 이념 갈등으로 빚어진 양민 희생자 사건이면서 또 그 이념의 그 이분법적인 그런 색깔치로 인해 가지고 그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고 꽉 이렇게 재갈 물려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섰다가는 돌팔매 맞고 또 어떤 정치적 불이 색깔치를 당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취약한 정권은 대통령한테 또 그런 면에서 아주 허약한 대통령한테 눈을 비춰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제주 국민들이 그렇게 수십 년간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을 또 색깔칠해서 또 한번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근데 이 일을 호소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공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깨는 일이구나. 깨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라는 것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구사정권 아래에서 그걸 꽉 억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연히 여러분들이 해내신 그 노력을 바탕해서 제가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사실은 궁하면 통한다고요. 제가 제 남편이랑 밥을 먹다가 고민을 드러났어요. 이 제주 4.3은 얘기하면 할수록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 공청회를 해봐도 서로 싸우고 뭐 그때는 난동을 소동이 일어나고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공론화시키기가 참 힘들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도 듣고 있다가 밥 먹던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혹시 이러면 어떠느냐. 자기가 이 전북 정원생인데 동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학과 이 제주 4.3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많은 그 양민 희생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진상이 어떻다라고 먼저 꺼내면 한쪽 편을 드는 것이 돼서 또 이 이념 갈등에 희생이 될 테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상을 찾기 위한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기 위한 절차법, 진실규명법을 만들어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개인이 또는 사회단체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편견이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기구가 그 권위로서 이 진상규명을 하게 하면은 정부가 한 거니까
누가 시비를 묶을 거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제안을 저한테 하게 됐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절묘해서 무릎을 치고, 절차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 남편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건 애정 고백이고 아마 전해질 겁니다. 여기 그 호남 형의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호남 남편을 자랑하는 거 보니까 이 전라도 며느리 많네. 이렇게 수건을 하시겠죠. 회장님께서 근데, 그래도 법을 만들려면은 여론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 참 여론 형성이 쉽지가 않았어. 그걸 왜 이제 다 꺼내? 그러면 저기 임진왜란때 돌아가신 조상님도 파헤쳐서 해보지 그래. 이런 막 비아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아냥이 뭐 이런 공개된 국회 회의에서도 막 일어나니까 제가 진실이 있는데도 그 진실을 덮어버리고 진실 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랑 똑같다. 현재 진행형이다. 근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 억울한 희생을 외면한 채로 그냥 가자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너무 굉장히 울분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앉아있는 국회 회의 제 자리에서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막 때렸어요. 근데 얼마나 때렸는지 집에 가서 보니까 제 양팔에 멍이 들어있고 여기 옷 단추가 다 날아가고 없어요. 실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무지 제가 화를 많이 냈던 거죠. 근데 그때 제 지역구에 있는 그 부의원님, 기초의원님이 저를 면담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의원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사상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절박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국민의 정부, 최초로 정권 교체된 정부가 자꾸 힘이 약해요. 근데 이 다음 정부가 또 그런 민주정부이라는 자신이 안 생겨요. 계속 여론이 내려가니까. 그리고 저도 또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초선 말년이 1999년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것을 제대로 못해낸다면 제가 저로서도 국회의원이 된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 이걸로 인해서 당선된다 안 된다 이거를 계산한 게 아니고 이 제주 4.3을 99년에 2000년이 되기 전에 2000년에는 또 새로운 선거가 있어요. 그런 걸 계산하지 말고 이걸 완결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걸게 됐어요. 제가 사실 저는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저의 정치 명문을 거기다 건 거예요.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방송을 못하게 아니라 진짜 박수를 못하게 하는 우리 진실 지켜주려고 2000년이면 새로운 천년인데 1999년 이 세계의 마지막에 이런 억울한 일을 놓고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걸 내가 두 손 놓고 있다는 건 내가 국회의원 됐다는 의미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절박함을 제가 마음속으로 자꾸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당신 지역구 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 또 이게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또 뭐 대정부 질문을 해도 그때 상대방이 김종필 국무총리인데 그분이 그걸 알아듣겠느냐. 그분이 출신인데. 그러니까 왜 그 공창을 두들기느냐, 곱게 잔인하자지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어려움이고 이제 그걸 돌파해내는 순간 사실은 이제 조금씩 해낼 수 있다는 물꼬가 이제 터지기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4.3의 이 물꼬를 튼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가 또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에서 또 놀라워요. 그래서 자 1999년도 12월 16일 날 특별법이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죠. 자 그러면 그 상황 모든 그 설명을요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특별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서울 광진 얼굴 출신이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추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해방정국 아래에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제2, 제3의 노동리 사건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제주도 곳곳에서 수년 동안 헤아릴 수가 없이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의시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피해자의 규모조차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동안 이 사건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죽어가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문 피해가 있었다면 이제 이를 조사하여 그들의 몫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 역사를 승계한 후대의 의무일 것입니다. 같은 12월 2일 본 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의 102명의 의원님으로부터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되었던 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보도에 의한 희생자들의 신상 결정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같은 실무위원회를 두며, 둘째, 정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위령제도의 행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령요역 조성, 사료원 건립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제주 4.3 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호적 공제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은 더 이상 기다리기에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민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이 제주도민에게 이 법의 통과를 굳게 약속한 이상 그 심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본 의원이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이 이제 특별법으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6년 만에 정말 기쁘죠. 국가 추념일로 이제 또 결정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안타깝게도 아까 역사의 구체의식 말씀드렸는데 무식한 것, 모르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구체의식이 있는 거고요. 이 제주 4.3에 대한,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의식이 남달라야 되는 분이 저는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4.19 이후에 잠깐 정부가 수립돼 있을 때에 그 당시 의회가 제주 4.3 희생자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특위를 만들어서 조사 작업을 벌리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일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 군사 정권은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군부가 정권을 만든 세력이기 때문에 군부의 만행에 대해서는 그 죄상을 이렇게 밝히지 못하도록 쭉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 4.3을 특히 인권사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식이, 역사의식이 있다면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부채의식이 많은 분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 고인이시니까 따질 수는 없지만 그 분을 아버지로 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을 할 때 이 제주 4.3 추념일을 지정만 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동기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으로 회원이고 평화고 상생이라고 우리가 평가한, 여러분들이 평가하신 그 진상규명 작업의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안다면 반드시 지난번 4.3 66주년 행사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뚜렷하게 밝히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못 오셨지만 내년에는 꼭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66년 만에 이제 국가 추념일로 이제 지정되는데 간단하게 또 말씀 한마디 제가 여쭙자면 향후 이 4.3에 대한 어떤 향후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직도 사실은 그 사회 분위기에 여전히 말끔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뭐 아직도 그 진행 중인 거죠. 그런 피해 신고와 역사의 규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흔들릴 수 없는 반석 같은 하나의 역사로 조명을 받게 하려면 계속 이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완결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마음이 또 네.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빨리 어떻게 지속 규모가 돼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영남 출신이세요, 영남. 그런데 영남 출신인데 불구하고 호남 그 회원장님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호남에서도 사랑받고 이렇게 제주에서도 사랑받고 서울에서도 사랑받고 굉장히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데 영남 사람으로서 경북여고 나왔고 또 판사직을 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 당시 연당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왜 어려운 길 야당 그 쉬운 길 놔두고 괜히 야당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지 네. 부모님들 반대는 없으셨는지요? 네. 그럼 먼저 하나하나씩 왜 야당으로 가셨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 반대는 없으셨는지요? 네. 제가 그 1985년에 제가 만으로 아마 26? 아마 그런 나이가 우리 나이로 28일 때에 초임 판사가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 법률가로서의 양심, 정의감 이런 게 불탔죠. 근데 시대가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시대였어요. 바로 이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그래서 늘 그런 이 판결을 하면서 제일 갈등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이 법안에 출연하는 남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좀 이상하다. 왜 남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할까? 그런데 나중에 한번 불러서 저보고 법원장님이 저보고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근데 그 판결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면서 이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서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당신 신상에 좋지 않아 그런 얘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협박인 거죠. 네. 이제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이제 그 태중에 두고 있을 때이기도 했어요. 딸들을. 그래서 제가 그냥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지나치면은 그런 법원장의 이런 겁박에 대해서 제가 분노로 같이 폭발돼버리면 내 아이의 태교에 좋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네. 아이를 핑계로 스스로 다운을 시키면서 그러나 내가 나중에 이 결정문 판결문에 판사 추미애 이런 석자가 남았는데 그걸 누군가가 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시대의 양심을 외치다가 나도
그 판사로부터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후일의 내 양심을 위해서는 그렇게 판결을 안 하겠다가 이제 저의 방어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시대를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지나서 돌고 돌아서 제가 광주 고등법원 판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치인 김대중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를 아는 분이 이제 저가 고집 부리고 할 때 이제 굉장히 데리고 있기 피곤한 여판사, 사실은 그렇게 알고 계시던 분이 이제 저에게 너한테 끼가 있으니, 그게 반전이 된 거예요. 피곤한 여판사가 반전이 돼서 너에게 끼가 있으니 한번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정치를 제가 직접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전두환 군사 독재에 그렇게 맞서도 세상 바꾸기 참 어려운데 세상을 사법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으로 바꾸면 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정치는 세상을 바꿀 힘이니까 정치를 바꾼다는 것 곧 국민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옳다, 참여하는 게 바른, 내가 잘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정치 참여의 논리를 제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젊은이의 양심으로 회피하면 안 되지, 이래서 이렇게 참여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라는 한 여성의 인생관을 바꿨고 우리는 그 덕분에 조금 편해지고 그렇게 됐네요. 아유 진짜. 부모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엄청 반대를 할 테니까 그냥 비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자기 뱃속으로 자기 피를 물려받은 딸을 그렇게 심하게 욕을 못해요. 겉으로는 내 눈에 흡혈하기 전에 먼지방울 넘지 마라 이렇게 하셔도 속으로는 다 사실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 이겨 이렇게 돼버리고, 굉장히 욕먹은 사람은 죄 없는 사위였어요. 그놈이 서서방이에요. 그놈이 꼬리게 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서서방한테 좀 미안하죠. 그러셨구나. 참 부모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추미애 딸이보다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이제 삶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속으로는. 그래서 정치를 워낙 반대하고 이제 부녀지간에 의를 끊자 이렇게 하셔서 저는 모른 체 하시는 줄 알았더니요, 제가 그 초선 때 당선되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는데 나중에 누가 그래요, 제 아버지가 제 선거구 화양리에 뒷골목에 다녀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부모님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도 똑같은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만은, 자녀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갈 곳 막지 마세요. 못 막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또 고집이 얼마나 센지. 돈 벌 기회도 있었다면서요. 아니, 좀, 어려우실 때 좀 돈도 있는 의원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밑에 분들 다 들고 돈 벌 기회도 있었는데, 여러분 책 갖고 계세요? 여기 몇 페이지더라? 내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보니까 191페이지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거대한 돈가방이 왔습니다. 191페이지 보세요. 네. 거대한 돈가방이 나가지고 이거 로또 아니고 로또, 로또 내기 얼마나 있는데 기회가 왔는데 얼른 갖고 사시는 될 걸 바로 돌려줬습니까? 왜? 그러게요. 근데 이게 한창 이제 승관하는 도중에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밝히고 이런 승리가 못 돼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김용철 변호사가 네. 어떤 자기네 회사에 내부 회의록이 있는데 뭘 돈을 줘도 거절한 국회의원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잊어버릴 만을 그걸 폭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하고 그게 그 8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00년 국회의원 선거가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제주 사장법 하면서 제가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이 과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제가 정치생명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2000년 국회의원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이건 국민의 선택이니까 뭐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닌데 어쨌든 2000년 선거에 막 뛰어다닐 때 이제 말씀하신 이 돈이 엄청난 돈이 이제 딱 배달이 됐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저도 꿀거덕 했으면 이제 좋았겠죠. 그때 저는 그게 느낌이 이렇게 재벌이 정치인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정치를 하게 되면 제가 하수인 정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돌려드리게 됐는데, 근데 그게 돈이 제 인사를 찾아갔나봐요. 나중에 그렇게 네, 배달 사고 없이. 네, 아이고 정말 투명하고 네. 네, 정말 소신 있는 정치인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추미애 하는 것 같고요. 그 추미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도 정말 자랑스럽고, 네, 정말 이런 분이 우리 정치계에 계셔서 우리도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든든하게 해서는 또 우리 경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쌀막하게 좀 딱딱합니까? 요즘 뭐 택시 기사분들, 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서민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를 포함한 서민 경제의 네. 최우선 과제. 네. 네, 서민 경제. 이제 서민을 아니까 최우선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네. 정말 많이 들었으면 우리는 어느 의원님, 누구 나간다 그러면 정치 공약으로 네. 내세우는 게 서민 경제, 서민 경제. 네. 도대체 되는 게 없습니다. 네. 뭘까요, 과제가?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왜 워낙 아까 제주 문제가 풀기 어려웠던 게 이념으로 워낙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이걸 꺼내기가 겁나거든요. 이게 잘못 꺼냈다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꺼냈다가 이게 피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그 피해의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경제 문제도 똑같아요.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누구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구나. 민주화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의 공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는 이 개념을 뿌려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방정책 하나를 할 때 그것이 지방의 살림살이에 또 서민의 살림살이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를 정책을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해가지고 이건 있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박탈감이 있구나 그러면 그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늘 국회가 360일 열릴 수 있는 나라니까 정책을 수정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해놓고 어떤 정치적인 공명심 표를 얻기 위해서 한번 해놓고는 그 다음에 점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낸 것은 우리가 이 조세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든 한번 꺼내놓고 그 후유증은 방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서민과 지방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가 있는 사람 것을 뺏는 것이 아니고 뺏지 않으면서도 그런 정책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도 현안이 있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권한만 가지고 오면 뭐예요? 그걸 사용하려면 비용이 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이 부가가치세만큼은 이 제주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환급
생업을 하게 해달라. 따로, 그죠? 네. 그러면 이 제주도의 현안 이양으로 인한 자치 비용을 그것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쳤을 때 지방경제와 서민경제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점검을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일률적인 잣대로 제주도를 그렇게 하면 다른 도에도 들고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못하는 거죠. 네. 어떤 게 옳은지 아직은 모르겠으면은 이현 제주도가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우선 제주도는 실행을 100%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도시로 봐주셔도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예, 경제 민주화가 바로 그런 거군요. 서로 아주 골고루 피해보지 않는 중앙과 지방이 같이 상생해서 성장하고 기회를 나누고 같이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같이 기회를 도모하고 이런 것이 경제민주화 기본법의 정신이에요. 그렇군요. 꼭 이것도 좋은 그 결과가 나와서 이런 자리 한 번 더 마련해서 제주에서 힘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들어봤는데 또 제가 또 질문할 사항을 또 한 가지 제가 또 짓궂게 또 갖고 왔습니다. 자, 제주 사람들은요 성격이 이렇습니다. 한 번 믿음을 주면 끝까지 믿음을 줘요. 근데 처음에 딱 오면 배척합니다. 제주말 저 사람 누구라? 저 사람 누구야? 몇 개라? 어머나 이게 몇 개랍니다. 그래서 접근을 잘 하지 않는 게 또 제주도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피해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한 번 믿음을 주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집에 있는 쌀도 줘. 아이고 어떤 마누라는 남편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주는 게 제주도 분들이세요. 마음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명예도민인데 사상 명예. 이제 아까 명예를 빼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명예도민이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다 바치죠. 그렇죠. 여성 리더십. 여성 리더십으로서 정말 우리가 존경받는 여성으로서 요즘 또 여성시대 하지만 이것도 경제민주화처럼 여성이라 그래갖고 또 남성들이 갑자기 또 소외돼가지고 여성만 또 추켜 세우면 우리 남성들은 갈 곳 없어서 뭐 고개 숙인 남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도 지켜주고 여성도 지켜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성 리더십 앞으로도 중요하고 여성들이 요망지고 여성들이 리더를 해야 또 남성들도 잘 그 자리에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 사상체계로 아까 뭐 명예dom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 추미애 위원께서 이제 수년간 야권의 대표적 그리고 대권 주자로 또 길을 나섭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준비된 리더다. 추미애다. 이렇게 나와요. 많은 말입니까? 아니 너무 앞서 나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어떤 그런 정치 야심을 비치는 자리가 아니고 저는 정치에 대한 여러분의 기본적인 믿음을 좀 복구를 해내고 싶어요. 어딘가 화풀이하고 싶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제주 사장 때 안 풀리니까 그냥 원망이 막 나오듯이 사시다 보면 내가 밀리는 것 같고 그죠? 경쟁사회에서 그럴 때 이제 하기 좋은 게 정치를 이렇게 매질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화풀이 대상이 정치인이 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딘가 하소연할 때가 있으셔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신하는 거는 저는 아주 잘못되어 있다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여의도에서 어벤져스2 영화를 찍게 됐는데 거기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어떤 분 네티즌이 저기 국회가 보이네 의사당도 폭파시켜버려라 라고 올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치 집단에 대한 불신이 굉장한 거죠.
네, 그러면 정치도 힘이 빠져요. 근데 저는 원천적으로 정치라는 건 국민의 강한 믿음 속에서 정치도 성숙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사실은 이 진심과 믿음은 통하는 겁니다. 저는 진심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그 진심이라는 것이 어떤 내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은 것. 제가 사실은 정치를 계산해 보니까 18년이 됐어요. 그 18년 동안 제가 항상 어떤 정치 격동기에 이 최앞에, 최전선에 앞에 서 있으면서 때로는 저도 같이 침잠하거나 상처 있거나 또는 저도 같이 부상하거나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저의 진심이 뭐였냐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을 지피고 싶은 거죠. 또 믿음이 없으면 정치도 무기력해져요. 여러분이 안 믿어주시면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안 믿어주시고 저 공명심 때문에 제부주 사삼을 하는 거야. 저 여자는 제주도와 무관해 이랬다면 저는 못 해내는 건데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 믿음에 배반하지 않고 이건 해내야 되는 거구나 사명감을 느끼듯이 이 물러서지 않은 진심에 일관된 것은 사실은 정치에 대한 믿음을 복구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 복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아껴도 돼? 한 번 더 믿어도 돼? 이럴 때 저도 정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이제 간단 없는 파도, 제주 오면 왜 네. 파도와 바위가 이렇게 쫙 어디가나 보이잖아요. 네. 파도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딪히죠. 근데 그거의 바위는 어떻습니까?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자기 자리 깎여 나갑니다. 왜 깎여 나가나요?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제주라는 아름다운 육지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지킬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가치를 위해서 제 살이 깎여 나가더라도 굳건히 그 자리에서 지킬 줄 아는 정치에 대한 강한 헌신성과 책임감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 도전에 파도처럼 이런 도전에 부딪혀서 보여지는 거지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물러서지 않은 진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보여지기를 이제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의 그 목적이 그런 것이다. 진심. 우리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만 들어봤는데 우리 청중 쪽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우리 삼촌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여기 보고 젊은 우리 좋게들도 왔고 네. 제주도는요. 네.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으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상관없이 다 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촌 오십기가 삼촌들 편안하십니까 이 말이 편안하십니까 이 말이 편안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뜻인데 편안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이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궁금하다. 나 오늘 이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좋고 아니면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했던 거 개인적으로 혹시나 질문 한번 던져보실 분 계십니까? 우선 마이크 준비됐죠? 네. 어떠한 뭐 족점하면서 자 아니면 추미애가 과연 어떤 분일까? 요 점은 더 궁금해지더라.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성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궁금점도 있을 테고, 예.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너무 많아, 뱅크가 막 돌아가고 있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질문 할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저기 있습니다. 예. 자, 어느 쪽에? 궁금했던 점, 평소에 아니면 저 양존 우리 전 예 지사님 부지사님 예 평소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는데 궁금한 것보다도 오늘 제가 낮에 조건제자를 주최하는 사상 심포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감명받은
아주 기뻤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4.3에 안에서 4.3 특별법의 제정의 1등 공신을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이 일을 했어요. 많이. 수영정연구,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 대표. 제가 진짜 깊이 감명받은 것은 99년 10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그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한테 딱 20분 제한을 하는데, 20분. 그런데 그 대정부 질문 내용을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4.3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이듬해는 뭐냐면 총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는 대정부 질문하면서도 자기 지역구에 대한 무슨 공약이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광진구 국회의원이 광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제주 4.3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지도부, 그 당 지도부에서는 아마 그걸 상당히 반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낌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지리 때문에 그 이듬해 광진구에서 선거가 할 때에 빠르게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삐다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런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당내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듬해 총선에서 그 덕분에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이제 4.3 콘서트니까 남은 시간을 여러분과 더 공감하시도록 우리 양조훈 부지사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양조훈 부지사님이야말로 그 암울하던 시대에 4.3 꺼내면 사상치를 하든 빨갱이치를 하든 그때에 일일이 유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 날짜를 확인해서 그 사실 발굴 작업을 치열하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어서, 우리 김종민 기자님 가셨어요? 두 분이 한 팀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해놓으셨는지 제가 정말 그 기자 정신에 굉장히 존경을 하는 정말 귀감이 되는 분인데 그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서울 국회의원이 왜 제주에 대해서 그렇게 몇 달 뒤에 총선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정권, 다음 정권은 모르겠어요.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설지. 김대중 정권이 이미 2년 차인데 IMF님은 이런 걸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없는 정부마저도 사실은 인권을 약속한 정부인데 이걸 풀지 못하면 이 다음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임기의 강화점을 넘기 전에 2000년 되기 전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제가 또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만큼 제주 4.3에 대해서 국회의원 중에 사실은 정치적 공명심, 경쟁심 이런 거 빼고 난 뒤에 이제 저만큼 제가 이 문제에 절박하게 올인을 한 국회의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다 얘기만 하면 빨갱이가 되는데 민주당의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님 중에는 이른바 운동권이 많아서 그 제주 4.3을 얘기 안 해도 딴 얘기해도 빨갱이라고 소리를 들을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면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걸 덮어 씌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른 분은 가만히 계셔도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빠지면 어느 누구도 못하고 이 정권이 아니면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가 아니면 다음 정부는 기약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겠다. 아무도 못 푼다. 그래서 제가 이 대정부 질문을 제주 4.3에서 시작해서 제주 4.3으로 끝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다른 그분도 광주 5.18 때에 열심히
투쟁을 하고 희생을 당하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마저도 걱정되는데 뭐 왜 그것만 해서 좀 이렇게 믹스를 해서 분위기를 완화하지? 영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새정치 국민회의죠. 대통령이 되시기 전,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되기 전에도 대통령 후보가 이 늘 뭐라고 하기만 하면 통일 얘기해도 용공이다, 침묵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대통령 후보하고 거리를 두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특위를 만들었지만 이 일은 알아서 처리하지는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 후보죠. 후보를 이 제주 4.3이라는 주제에 끌어내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눈치껏 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단벽을 쳐드리는 것. 그럼 되고 난 뒤에는 어떠냐.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이제 그런 과거 얘기를 꺼내면 옆에 있는 동료 의원님도 슬그머니 불편하고 자리를 뜨는 정도였어요. 이 줄에, 새정치 국민회의 줄에서도.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눈치를 챘어요. 아, 누구나 없이 다 불편한 주제구나, 이 주제가.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bun참 두드리느냐 해도 남들은 방어를, 그러니까 보통은 여야 간에 한판 붙으면 이쪽 줄에는 방어를 해주거든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근데 제가 그걸 떠들면 아, 정치적 공명심 때문에 그런다. 괜히 그런다. 공감을 안 해주고 불편하다고 슬그머니 자리를 뜨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아까 김성재 장관님이 비행기 시간 때문에 가셨지만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달라졌어. 이게 처음에는 당 지도부도 은근히 회피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몸을 빼다가 그러니까 템포가 늦죠. 그래서 제주 4.3법 발의도 사실은 새정치 국민회의 쪽이 늦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나치게 사상적으로 안 그래도 취약한데 뒤집어 쓴다. 지금도 요새도 뭐라고 하나요? 정복이라고 하잖아. 그때는 정복까지는 안 갔지만 그 비싼 걸 뒤집어 씌우려고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 걸로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신한국당은 약간 이중 플레이였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을 위해서는 풀어야 된다고 하고 또 여의도에 올라오면 거기에 군 출신, 경찰 출신, 국회의원 동료가 많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때 그 분자들이 저지른 거야 또 이렇게 동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중 자세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는 분위기가 제가 이제 수영인 명부도 발굴하고 재판 기록도 꺼내고 해서 공론화를 어느 정도 시키니까 그때는 동아일보가 또 자주 이렇게 특종을 해줬어요. 요즘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그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지음이 되니까 이제 각 정당이 경쟁적이 된 거죠. 그때 겨우. 근데 이제 신한국당 쪽에서 먼저 법안을 만들어서 성안을 했어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당 새정치 국민회의 지도부를 건드리는 게 되고 또 경쟁적으로 그죠? 이쪽은 인권 대통령 모시고 있는데 법안은 야당이 먼저 냈으니까 미온적이고 저와에 대해서 크게 거들지 않던 냉담하던 그 분위기에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의 국경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은 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내야지만 그쪽 협조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법 통과를 위해서는 이 신한국당 쪽에 기회를 먼저 주는 게 좋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제가 두 가지를 하게 된 거죠. 하나는 민주당 지도부를 적극적인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신한국당의 협조를 받아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쪽이 먼저 법안을 내는 것을 제가 잘됐다라고 한 거죠. 사실은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법 아이디어도 제가 냈고 했지만은 그쪽에 먼저 공을 돌린 거죠. 공을 들인 거죠. 그 야당 쪽에. 그래서 이제
늦지막히 해서 이제 우리가 서둘러서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이제 법안을 내고 나중에 이제 한 번 붙었어요. 제주 4.3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4월 3일 4.3이니까 4월 3일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4.3 어디다? 4월 3일이다? 1년이나 차이가 나요. 48년 4월 3일 시작하자 그러면 그 무장 한 사람들이 지소를 습격을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토벌대가 투입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년 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피해 사실들은 밝히지 못하게 되고 원인 제공이 무엇인지 왜 제주도민들이 느닷없이 그렇게 토벌을 당하고 또 이 무장을 하게 되는지 이 실마리 시작 이것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이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부터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상규명이 절반이 되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판 붙었는데 제주 출신 의원님이 그래요. 난 그때 서울에 있어서 모른다. 그러니까 4월 3일부터 해야 된다. 4월 3일 내가 상등이 터졌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네. 그거는 그때 안 태어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주의 47년 3월 1일도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무관 양민을 경찰이 발포해서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제주 4.3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게 안 풀어지니까 4월 3일날 대대적인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터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나는 모른다, 그때 없었다 하는 역사의 부지를 역시 제주도 지역구 의원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깨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그런 고비고비를 넘는 데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해놓은 것을 이렇게 수면 위로 육지 사람들이 알게끔 정치권이 알게끔 깨우치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진실 발견 작업은 여기 있는 우리 고모님 또 우리 부지사님 또 우리 장 의원님 장정은 우리 도의회 의장님 하면서 4.3 피해 신고를 2차례나 받았잖아요. 그때 경찰이 4.3 단속반 만들어가지고 다 그 피해 신고한 사람들 일일이 겁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진실 규명 작업을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이 정치권이 움직여서 절차법을 만들게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사실 제주의 이 인권 역사를 쓰신 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사랑하고 도민 여러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명예도민입니다. 추다르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특전사가 있는 제주에 특전사 훈련하러 오거든요. 특전사가 있는 곳에 촬영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가니까 딱 쓴 말이 뭐냐면 안 되면 대기하라. 네, 그 말이 쭉 받았는데 안 되면 포기하라고 하고 안 되면 대기하라. 바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바로 그런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 다 된다.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다는 거고 성가시기 때문에 못하다는 거고 죄가 있기 때문에 못하다는 거거든요. 자, 안 되면 대기하라. 진짜 역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정말 남다르십니다. 여성으로서 이렇게 가냘프지만 정말 남자 못지않는 아주 작은 거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나무들은 뿌리를 한번 내리면 그 뿌리 옮기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번 내린 이 뿌리 계속해서 뿌리를 더 굵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고 나서 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단단한 뿌리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를 맑고 밝게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오늘 이렇게 북콘서트를 마련을 했는데요. 제주도에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도 새로울 것 같고 앞으로 제주 도민들을 위한 어떤 또 말씀도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주는 계절마다 느낌이 참 다릅니다. 네.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도 느낌이 다르네요. 일주일 전에는 사실은 억지로 기뻐하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별로 기쁘진 않았어요. 꽃비의 그 시상처럼 그냥 이제 막 됐다라고 우리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이렇게 털털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광경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딱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은 또 네. 오십니다. 정말 아까워서 다시 들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또 굉장히 평화스러운 날 이렇게 보니까 예, 초록색이 이렇게 막 돋아나면서 제주의 미래가 참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난 세기에 우리 조상님들이 꾸린 그런 그 피와 노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평화의 섬으로 반전이 되면서 가장 기회의 땅, 또 그런 역사적 가치를 우리가 숭고하게, 소중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정말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땅으로 이미 발돋움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정말 이게 이제 누군가 흔들기를 시도하는데요.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 네. 그럴수록 더 제주 사상 더 빛납니다. 그래서 흔든다 해도 자들하지 마시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계속 외치십시오. 제주 사상은 이런 거라고. 만약 여러분이 침묵하시면 또 그 흔들기가 더 세집니다. 그런데 때까지도 해오셨는데 지금은 더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응원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묵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이런 아까도 그런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를 다시 평가하고 정리하고 또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런 간단 없는 일을 누군가 해낼 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제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추미애 의원님과 물러서지 않는 진심이라는 책에 대해서 북콘서트를 나눠봤습니다. 자,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당당함을 보여주는 우리 여성 국회의원 추미애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여러분들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오늘 저는 소개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특히 서귀포 강인자 유성위원장님하고 박태순 제주시을 유성위원장님, 이명자 국장님, 우리 노성혁 본부장님 정말 참 소개 못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